근데 어제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4-4-2 전형을 사용했었는데 여기서 최전방 투톱 그리고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수 여기에 대해서 황인범 선수까지 공격적으로 올라갔는데 이때 왼쪽에서는 김진수 오른쪽에서는 윤종규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여기서 재밌었던 것은 김진수는 언더래핑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권창훈이 중앙으로 들어올 때 윤종규가 측면으로 높게 올라가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라인을 높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수비적인 선수가 김영건과 김민재 그리고 정우영 이 3명의 선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 장면을 보면 최전방 투톱인 손흥민과 황의조 왼쪽에서는 황희찬 오른쪽에 있는 권창훈은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권창훈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 윤종규 선수는 측면으로 높게 올라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 있을 때는 김진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공격에 가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황인범 선수까지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공격을 진행할 때 우리가 숫자상으로 7명의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전형을 쓸 때 발생했던 가장 큰 문제는 김진수와 윤종규가 아주 높은 지역까지 올라갔는데 풀백들이 높게 올라갔을 때 발생하는 좌우 측면 공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실점하는 장면들을 보면 계속해서 좌우 측면에서 공간이 나오면서 실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측면 수비가 무너진 건 좌우 풀백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 측면 풀백이 높게 올라가 있는데 수비 라인에는 수비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좌우 측면을 커버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어제 4-4-2 전형을 썼는데 4-4-2 전형은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 배치되는 전형이죠. 그런데 여기서 황인범 선수까지 공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원에는 정우영 선수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나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이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타리카가 공격을 전개할 때 정우영 선수가 커버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코스타리카가 중원에서 너무나 여유롭게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코스타리카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높은 지역에 많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황인범 선수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때 순간적으로 황인범 선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원에는 아주 넓은 공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코스타리카가 황인범 선수의 뒤쪽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순간적으로 코스타리카가 중원 지역에서 볼을 전개하는 순간 여기서 정우영 선수가 코스타리카의 공격수를 압박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정우영 선수 혼자 담당해야 되는 공간이 너무나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공간을 정우영 선수가 혼자서 커버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코스타리카는 정우영 선수가 없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중원에서 역습을 전개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코스타리카가 역습을 전개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수비라인 앞에서 수비라인을 보호하는 선수가 정우영 선수 대신 들어온 손준호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앞선에 있는 공격수들과 손준호 선수의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서 너무나 넓은 공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는 중원에 넓은 공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너무나 편하게 역습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공격수가 볼을 잡을 때 손준호 선수가 공격수를 견제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손준호 선수 옆에 있는 코스타리카의 공격수에게 너무나 여유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에 있는 공격수들이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수비 라인 앞에 너무나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코스타리카의 공격수가 중앙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코스타리카의 공격수가 중앙에서 볼을 받을 때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볼을 편안하게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를 향해서 정확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비 라인을 형성할 때도 손흥민과 황의조 이 2명의 선수가 중원 싸움에 많이 가담해주는 스타일의 공격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최전방 투톱과 중앙 미드필더
이 두 라인의 간격이 매우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타리카가 중원에서 편안하게 패스를 전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인데, 중원에는 정우영과 황인범, 최전방에는 손흥민과 황의조 두 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전방 공격 라인과 중앙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공간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는 중원으로 패스를 전개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넓게 형성된 중원 라인에서 코스타리카가 너무나 편안하게 볼을 소유하고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대표팀도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긴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김진수 선수가 언더래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원으로 살짝 움직여서 중원 싸움을 도와준다거나,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권창훈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지만 사실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 선수니까 중앙으로 들어와 주면서 중원 싸움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거, 투톱과 중앙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김진수와 권창훈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김진수와 권창훈 선수가 중앙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측면 공간에 또다시 공간이 발생을 한다 라는 것이 어제 경기에서의 문제점이었죠. 이 장면에서 중원에 정우영과 황인범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두 선수가 살짝 왼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창훈 선수도 중앙으로 들어가 주면서 정우영과 황인범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권창훈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코스타리카의 풀백은 높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종규 선수 입장에서는 코스타리카의 측면 공격수를 마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코스타리카의 풀백까지 공격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2대1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스타리카가 넓게 형성되어 있는 오른쪽 측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코스타리카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할 때 윤종규 선수가 측면으로 끌려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윤종규 선수가 원래 마크하고 있던 측면 공격수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는 사실은 권창훈 선수가 윤종규 선수가 측면으로 끌려 나간다면 여기서 빠르게 중앙으로 들어와서 연쇄적으로 커버를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권창훈 선수가 빠르게 내려가주지 못하면서 코스타리카의 측면 공격수에게 너무나 넓은 공간을 허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행이었던 것은 측면 공격수에게 코스타리카가 패스를 보내주지 않고 반대편으로 크로스를 보내주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코스타리카의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침투를 하니까 김진수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김진수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반대편 측면에 공간이 너무나 넓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황희찬 선수가 이 앞쪽에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공격에 가담했다가 빠르게 수비로 복귀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반대편에서 너무나 여유롭게 볼을 받은 이후에 여기서 슈팅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앞선에 있는 7번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김승규 선수의 시야를 가렸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는데, 사실상 이 장면도 실점에 가까운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 이 좌우 측면에서 공간이 발생하면서 슈팅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 라는 것이 우리 수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실점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윤종규 선수가 코스타리카의 측면 공격수인 베네테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코스타리카의 풀백인 오베이도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권창훈 선수의 위치를 보면 권창훈 선수가 중앙에 있는 황인범과 정우영 두 명의 선수가 반대편 측면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권창훈 선수 입장에서도 자신이 중앙 지역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황인범 선수의 뒤쪽에 너무 넓은 공간이 발생하고, 반대로 코스타리카의 풀백을 따라가지 않으면 코스타리카의 풀백이 너무나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창훈 선수 입장에서도 오베이도를 따라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 중원 라인에는 공간이 너무 크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창훈 선수가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코스타리카의 풀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코스타리카가 반대편으로 침투하고 있는 풀백에게 너무나 쉽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오버래핑을 시도한
코스타리카의 풀백이 너무나 편안하게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받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윤종규 선수도 상대 측면 공격수를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풀백을 따라갈 수가 없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실점에 가까운 장면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점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왼쪽 측면에 있는데 여기서 김진수 선수가 중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김진수 선수도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중원 라인에 지금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는 선수가 정우영 선수밖에 없거든요. 이 장면에서 황인범 선수가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중원 라인에 넓은 공간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수 선수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아니면 측면으로 나가야 되는지 애매한 선택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김진수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면 순간적으로 중앙에 있는 코스타리카 선수가 넓은 공간으로 아무런 압박 없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김진수 선수가 중앙 지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 장면이고 이때 순간적으로 코스타리카가 뛰어들어가는 측면 공격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진수 선수의 뒤쪽으로 패스가 전개되면서 코스타리카가 측면에서 볼을 잡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측면 공격수에게 비교적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측면에서 결국에는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는 상황인데 윤종규 선수의 수비가 이 장면에서는 좀 아쉬웠어요. 측면에서 뛰어들어오고 있는 베네테가 윤종규 선수의 뒤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베네테가 윤종규 선수의 뒤쪽으로 뛰어들어갈 때 윤종규 선수가 베네테의 움직임을 체크하지 못했죠. 그리고 여기서 베네테를 향해 크로스가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앞쪽에서 정우영 선수나 김민재 선수가 공중볼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뒤로 볼이 흘렀다는 것도 문제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베네테가 뛰어들어갈 때 확실하게 베네테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것도 분명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베네테가 쉽게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제 실점하는 장면을 봐도 그냥 단순하게 김진수 선수의 수비적인 문제, 윤종규 선수의 수비적인 문제, 이 두 풀백에게 수비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권창훈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윤종규 선수가 오버래핑하는 코스타리카의 풀백과 측면 공격수를 동시에 상대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김진수가 중앙 미드필더를 도와주기 위해서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측면 공간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제 사용했던 4-4-2 전형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두 번째 실점하는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장면은 사실 손흥민 선수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문제였는데 이때 이미 많은 선수들이 공격을 위해서 공격 지역으로 전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볼을 빼앗긴다. 그렇다면 당연히 상대팀에게 아주 위험한 역습 찬스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오른쪽에서 윤종규, 왼쪽에서 김진규, 이 두 명의 풀백이 공격을 위해서 일단은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빼앗기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이 두 선수가 수비로 내려오기에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타리카가 역습을 너무나 편안하게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공격을 전개할 때 윤종규 선수가 내려오지 못한 이 오른쪽 측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윤종규 선수의 커버가 늦을 수밖에 없으니까 코스타리카의 공격수 2명을 상대해야 되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측면으로 볼이 전개됐을 때 김민재 선수가 측면으로 들어오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공격수를 막으러 뛰어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스 안에 있는 선수가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코스타리카가 중앙으로 볼을 띄워주고, 그리고 여기서 중앙에 있는 선수가 여유롭게 헤더, 여기서 김승규 선수가 선방하긴 했지만 여기서 뛰어들어오는 코스타리카 선수에게 볼이 떨어지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던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사실은 공격할 때 우리가 단순히 공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역습했을 때 이 측면 공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게도. 근데 어제 경기에서는 우리가 공격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후방에 정우영, 김민재, 김영건,
이 3명의 선수만으로 넓은 중원의 공간, 그리고 넓은 측면 공간, 이 두 가지를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분명히 김민재 선수라는 아주 좋은 수비수가 있지만 김민재 선수에게 너무나 의존하는 형태거든요. 사실 정우영 선수가 이 중원에 너무나 덩그러니 놓여있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높게 올라가서 정우영 선수를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풀백이 높게 올라가니까 김민재 선수가 측면 공간을 커버해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라인이 높게 올라오다 보니까 수비 라인 뒷공간도 커버를 해야 되고, 물론 김민재 선수가 이 장면처럼 높게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를 전방에서부터 강력하게 압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타리카가 역습을 전개할 때 앞선에서부터 상대 공격수를 피지컬로 찍어 누르면서 코스타리카의 역습을 차단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사실 김민재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와, 김민재라는 이 수비수가 정말 잘하는구나 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장면이 우리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김민재 선수의 수비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면 당연하게도 김민재 선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실점하는 장면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2명의 선수를 마크해야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중앙에 있는 선수에게 마크가 없으면서 실점을 한 거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괴물과 같은 커버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장점을 너무나 믿는 나머지 김민재 선수가 과도할 정도의 넓은 공간을 커버하게 된다면, 어제는 코스타리카에게 2골을 실점했지만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에게는 2골 이상을 실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벤투 감독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경기를 지배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어제 경기의 결과는 불공평하다, 경기력은 우리가 더 좋았다, 이러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이 말이 좀 모순이 있는 것이, 맨시티나 바르셀로나, 리버풀처럼 볼 점유율이 높은 팀들이 경기를 지배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하게 볼 점유율이 높은 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 더해서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경기력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맨시티가 90분 내내 볼 점유율이 높다고 해도 모든 경기에서 4대0, 5대0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득점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경기에서는 볼 점유율이 높을 때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결국에 이 경기를 지배했다고 표현을 하려면, 우리가 어제 경기력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려면 공격하는 과정에서 역습도 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